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선생님이 빅맥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책에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경제지표 배웠고 그 다음 단원이 환율인데요. 환율과 관련해서 우리 책의 읽기 소재로 네, 빅맥 지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요 한 장으로 내용 소개가 그친 거에 비하면 사실 파고 들어갔을 때 아리송한 부분도 많고 따로 수업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도 진행하고 또 수업한 만큼 여러분들이 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수행평가로 또 계획했어요. 수행평가는 여러분 초대된 그 구글 클래스룸에 요 과제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시려나요? 네. 네, 이게 과제에 작성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네, 선생님이 여기 올려놨거든요.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답안을 작성해서 업로드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빅맥지수가 뭐냐? 한번 찾아볼게요. 빅맥 지수는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86년 이래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빅맥 햄버거의 가격을 비교해서 빅맥 지수를 계산해 발표하고 있는데, 환율 결정 이론에 따르면 장기의 확률 결정 이론? 이게 뭘까? 국제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경우 서로 다른 국가에서 팔리고 있는 동일한 품질의 재화는 같은 물건은 하나의 통화로 가격을 표시했을 때, 그러니까 화폐 단위를 달러면 달러, 원이면 원 이렇게 하나로 통일했을 때 가격에 차이가 없어야 된다. 즉, 이래서 빅맥 지수, 빅맥을 이용했구나. 그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빅맥은 들어가는 재료나 그 요리 방식이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라고 봐도 좋기 때문에 이 물건의 가격은 전 세계 어디든 똑같아야 된다라는 가정이 이 환율 결정 이론이라고 하나 봐요. 네, 정확한 명칭이 있거든요.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뒤에서 마저 설명할게요. 아무튼 이 빅맥 지수는 각국의 빅맥 햄버거 가격을 미국에서의 가격과 똑같아야 된다. 그럴 때 환율을 나타내는데, 실제 환율이 이것보다 낮으면 해당 국가의 통화는 고평가되어 있고, 반대로 높으면 저평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아래 표를 보면 2010년 3월 빅맥버거의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3,400원인데 많이 올랐다, 그치? 지금 2024년 빅맥버거가 절대 이 가격이 아닐 텐데, 아무튼 2010년 데이터니까 3,400원이었나 봐요. 미국에서는 3.58달러에 팔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요때 시장 확률 2010년 기준으로 1달러는 우리나라 돈 1133원으로, 즉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33원인 상황이었대. 그래서 햄버거가 얼마냐 달러화로 통일해서 비교해 보면 3,400원을 나눠야 되겠죠? 달러로 환산해야 되니까 1달러당 1133원이니까 3,400원을 1133원으로 나눠보면 3.0088 이렇게 나가죠. 약 3달러네요. 뭐야, 똑같은 햄버거인데 미국에서는 3.58달러에 팔리고
우리나라 오면 3달러가 된다고? 그럼 미국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3.58달러로 사 먹던 햄버거를 우리나라 오면 3달러로 사 먹게 되는 거잖아. 그치?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행가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 입장에서 3.58달러로 햄버거를 사 먹고 나면 사실 남는 돈이 없는 게 맞는데, 자, 한국에 여행 왔어. 3.58달러를 환전해서 오겠죠? 달러로, 원화로. 1달러당 1133원이니까 요 환율을 곱해서 내 호주머니에 4056원.14원을 원으로 환산했을 때 원을 들고 한국에 방문한다고 하면 이 돈은 햄버거를 사 먹고도 남는 돈이네요. 왜? 한국에서는 3,400원에 팔리고 있으니까요. 와, 미국에서는 햄버거 사 먹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는데 이 돈을 한국에 와서 햄버거를 사 먹어 보니 차익이 발생하네요. 656원이, 그치? 남네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빅맥 품질이 같다고 하면 구매력 평가설, 즉 같은 물건은 어디 나라에서든 똑같은 가격에 팔려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 빅맥 햄버거를 더 싸게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 환율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햄버거 가격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아야 한다면, 그쵸? $3.58에, 그렇지. 환율이 아까 1133원으로 하니까 돈이 남았잖아? 근데, 이거 원래 나눠보고 아는 건데, 여기 답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바로 쳐보면, 950을 곱하면, 네. 우리 햄버거,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햄버거 가격하고 아주 유사하죠? 요거 지금 소수점 단위까지 맞출 수 없어서, 1원 단위까지 맞출 수 없어서 대략 얘기할게요. 3,400원. 그러니까 환전해서 와도 크게 차익이 없게 하려면 적정 환율은 950원이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답이 나와 있어서 950원이라는 걸 알고, 950원이라는 걸 알고 곱했는데, 만약에 몰랐으면 3,400원을 3.58로 나눠 봄으로써, 그치? 950이라는 걸 알 수 있었겠지? 아무튼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먹든 한국에서 먹든 같은 가격이려면 적정 환율은 950원이거든요. 근데 실제 환율이 1133원이거든, 현재? 그러면 1달러당 우리나라 돈 950원으로 바꿔야 될 걸 1달러를 1133원이나 주고 바꿔야 되는 거니까, 현재의 이 환율은 우리나라 돈을 너무 저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퍼센트로 얘기해 보면, 현재 1133원과 적정 환율 950원의 차이는 현재 환율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냐면 약 16.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할게요. 16. 반올림에서 2%에 해당하죠? 그래요. 저평가된 정도는 약 16.2%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국의 햄버거 가격의 그 통화 가치를 달러로 통일해서 미국은 3.58달러인데 다른 나라는 몇 달러일까? 달러로 통일해서 얘기하는 게 빅맥 지수예요. 그리고 이 빅맥 지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각 나라의 화폐 가치가 적정한 화폐 가치, 즉 적정 환율, 선생님 그냥 적정 환율이라고 얘기할게요. 햄버거 가격이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아야 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적정 환율에 대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지, 화폐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말 나온 김에 가장 비싸게 거래된 나라는 빅맥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였고 중국은 1.8 10년 2010년 얘기죠. 네. 그래서 빅맥 지수를 계산해서 시장 환율과 비교하면 노르웨이가 가장 고평가되어 있고 심지어 91.8% 와, 2배 가까이 되어 있고 중국의 위안화가 48.9%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도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더 볼까요? 햄버거와 함께 떠나는 경제여행이라는 그 인터넷 자료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국제공항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의 70%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 코로나로 인해 억눌려 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행자 입장에서는 여행 경비가 덜 드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일본이 그렇죠? 네, 환전하면 돈이 좀 불어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경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여행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 지금부터 이 지표를 찾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는데 맞아요. 빅맥 지수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기본 가정, 구매력 평가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가설이야.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 판매되든 똑같은 물건이라면 같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라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인데요. 이게 터무니없는 법칙이 아닌 게 스웨덴 경제학가 구스타프 카스에게 고안한 그 환율 이론인데 같은 물건이라면 어느 나라에서든 가격이 같아야 된다라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데 만약에 A 나라에서는 똑같은 운동화가 3만 원에 팔리고 B 나라에서는 5만 원이 팔리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 네, A 나라와 B 나라를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A 나라에서 운동화를 3만 원 주고 사와서 B 나라에서 5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A 나라에 있는 운동화를 사들여서 B 나라에다가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2만 원의 그 거래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2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언제까지 반복될 거냐는 거지. 여러분도 알겠지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그 물건이 가지는 가치가 떨어지죠. 흔해 빠진 물건에 그 높은 가격을 주고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은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야. 즉
A나라에서 물건을 사다가 B나라에 공급을 하다 보면 B나라에는 언젠가는 이 운동화가 흔해지고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데 A나라에 있는 운동화를 사서 B나라로 옮겼으니 A나라에는 이 운동화가 희귀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만 원이었던 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A나라, B나라 모두 같은 가격으로 맞춰질 거다. 라는 이런 원리에서 이 구스타프 카셀은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물건이라면 어느 나라에서는 가격이 같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일리가 있으려면 A나라하고 B나라 간에 그 수출과 수입이 매우 자유로워야 되겠지? 즉 완전 경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법칙이다라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해서 그 측정한 환율하고 각 나라의 실제 환율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읽어봤던 그 사례를 한번 다시 비슷한 사례로 얘기해 볼게요. 환율 결정 이론 중에 하나인 구매력 평가설은 이 일물 일가의 법칙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 소비되는 동일한 물건이라면 가격을 비교해서 두 나라의 통화의 교환 비율, 즉 환율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빅맥이 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5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면 5,000원을 환전해서 가면 5달러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빅맥 한 개 사 먹는 가격이 미국에서 빅맥 한 개 사 먹는 가격과 같아야 되니까 이 5,000원을 환전하면 5달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1달러당 1,000원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햄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환율을 계산해 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정 환율을 생각하는 걸, 계산하는 걸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빅맥 지수인데 매년 2차례 발표하고 있대요. 86년부터. 방법은 각 나라에서 팔리는 빅맥 가격을 달러화로 환산하는 지수래요. 아까는 2010년 데이터를 봤죠? 2023년에는 어떨까? 우리나라 빅맥 가격은 3,500원에서 4,900원으로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미국의 빅맥 가격은 5.36달러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빅맥 가격이 올랐다. 아무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물일가 법칙에 따라서, 즉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서 적정 환율을 계산해 보면 914.18원이 나온대. 한번 계산해 볼까? 진짜 그런지? 네. 4,900원이 미국으로 가면 5.36달러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햄버거 한 개 사 먹는 가격이 미국에서도 딱 한 개 사 먹는 가격과 같으니까. 다시 4,900원을 환산하면 5.36달러가 돼야 되니까 5.36으로 나눠볼까요? 1달러당 그러네요. 약 914.18원이 나오네요.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 즉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적정 환율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환율이 이러냐고요. 볼까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914.18원이 나올 것 같라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나라 환율은 1,235원 5.45원이었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빅맥 지수가 뭐였을까? 아직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만 나와 있지 빅맥 지수 안 나와 있죠? 네. 빅맥 지수는 4,900원을 그 당시 환율로 나눠서 계산된 3.97달러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2013년 1월 기준의 빅맥 지수는 3.97달러네요. 실제 미국의 햄버거 달러 빅맥 가격과 차이가 있네요. 낮다, 그치? 5.36달러랑 3.97달러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빅맥 지수가 미국의 빅맥 지수보다 낮네요. 이 말은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빅맥 하나를 살 때 4,900원이 필요하지만 미국에서 빅맥 하나를 사려면 원화로 6,622원이 필요하대요. 그렇겠지? 지금 우리나라 돈 환율로 계산하면 1달러당 1,235.45원인데 미국의 햄버거가 5.36달러니까 맞네. 우리나라 돈 6,622원을 환전해 갔을 때 빅맥을 사 먹을 수가 있겠네요. 미국으로 여행 가려면 조금 주머니 사정이 빡빡하겠군 이런 생각이 들죠. 이처럼 빅맥 지수는 구매력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얼마의 가치의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즉 이런 걸 구매력이라고 하거든요. 구매력을 반영해주는 지표고 또 그래서 각 나라의 화폐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지 고평가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 뭔가요? 지금 뭐 한 거죠? 네. 실제 환율, 우리나라의 실제 환율이 1235.46원인데 적정 환율이라고 생각되는 914원하고 비교했을 때 이 차이가 환율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니? 26%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달러화에 비해서 26%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편 요즘 한창 엔저 현상이 심각한데 일본은 어떨까? 일본도 한번 볼까요? 일본은 빅맥 가격이 410엔인데 미국에서는 5.36달러래요. 그치? 5.36인 건 앞에서도 얘기했죠? 네. 일본의 빅맥 햄버거 가격은 410엔이래요.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서 그 적정 환율을 계산을 해보면 410엔이 미국으로 가면 5.36달러가 됐으면 좋겠는 거니까 410엔 나누기 5.36 하면 1달러당 몇 엔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죠? 네, 약 76.49엔인데 이게 적정 환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환율은 얼마다? 130.10엔이래요. 그래,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일본에서 410엔 주고 사 먹던 햄버거를 미국에 가서 사 먹으려면 일본에서보다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왜? 네, 환율이 130.10엔이니까요. 실제 환율이 곱하기 5.36달러 하면 네, 일본에서 판매되는 빅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돼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현상을 비추어서 엔화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실제 환율 130과 적정 환율 76.49의 차이를 실제 환율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보면 41.2%거든요. 달러화에 비해서 41.2%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비자 입장으로 빅맥 지수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빅맥 지수 이게 언제야? 2023년 1월 기준으로 빅맥 지수를 쭉 한번 볼까요? 노르웨이가 2010년에는 노르웨이가 1위였는데 바뀌었네요. 스위스로 바뀌었네. 하고 한국이 미국 밑에 있고요. 네, 가장 햄버거 가격이 낮은 데가 이집트네요.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로 여행 갔을 때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어느 나라로 여행 갔을 때 조금 더 호화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은 이집트로 여행을 가야 네, 좀 더 호화롭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느 나라로 여행 갈 때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까요? 그쵸, 스위스겠죠? 이 논리를 따지면 스위스 가면 물가 비싸다는 건 이건 너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죠? 그 알프스산에서 판매하는 신라면을 먹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행자들이 꼭 해야 될 그 로망 같은 거로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알프스에서 먹는 신라면이 엄청 맛있대요. 근데 신라면 하나에 2만 원이라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린다는 말이 있어요. 마치 산 정상에다가 태극기 꼽듯이 알프스 산에 올라가서 신라면을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로망인데, 막상 먹으려고 하면 그 스위스의 높은 물가 때문에 2만 원 주고 신라면 하나를 먹어야 된다. 아무튼 이거를 빅맥 지수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스위스의 높은 물가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빅맥 지수로. 근데 너무 세상을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 같은 좀 아쉬움도 있어. 그치? 이렇듯 물가의 수준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빅맥 가격은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도 사용되는데, 각 나라의 최저임금은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책정하는 건데, 즉 고용주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강제하는 정책이죠. 최저임금제라는 게. 그래서 각 나라의 최저임금을 빅맥의 가격으로 나눠서 보기도 한대요. 최저임금은 빅맥으로 따졌을 때 몇 개 살 수 있는지를 가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현재 2023년 기준으로 9,620원인데 빅맥 가격은 4,900원이니까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이냐면 빅맥 2개 정도 살 수 있는 수준이래요. 그래서 이 빅맥 지수는 각 나라의 물가를 가늠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또 환율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최저임금제가 적정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즉 최저임금을 맞추는 걸로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를 대략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된대요.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그 가정하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빅맥 지수라는 건 전 세계 햄버거 가격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근데 그 햄버거 가격이 책정될 때에는 재료와
그 제조법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각 나라의 햄버거 가격에는 재료비와 제조법 외에 다른 요인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제 환율과 빅맥 지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 뭐 어떤 요인이 개입할까? 햄버거 가격을 결정할 때. 그쵸? 각 나라의 인건비. 그 인건비를 크게 중요시 생각하고 그 인건비를 쳐주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운송비. 어느 나라는 버스비가 되게 싼데 그 나라 물가 수준에 비해서 버스비가 유독 싼 나라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건물 임대료. 유독 임대료가 비싼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료와 제조법 외에 인건비, 운송비, 임대료, 그리고 세금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 있어서 빅맥 지수와 실제 환율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나라보다 높은 나라에서 빅맥 가격이 당연히 높겠죠? 인건비는 알겠지만 부자 나라에서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GDP가 반영이 되거든요. 소득 수준의 차이를 그래서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빅맥 지수를 이렇게 발표하는 경제 매거진 이코노미스트라고 했죠. 그에서는 각 나라마다 GDP가 다르니까 그것에 의해서 빅맥 버거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서 그 GDP를 기준으로 또 조정을 해요. 그 햄버거 지수를 조정해서 두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발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GDP가 똑같다면 각 나라의 그 빅맥 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는데, GDP를 반영하기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3년은 우리나라가 달러와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 대비 26%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GDP를 반영한 후에 보니 18.6% 저평가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다시 고쳐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맥 지수를 대신하는 다른 유사한 개념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신 이런 특징을 만족해야 되겠죠. 뭐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어야 되고 그 품질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가정을 통하는 그런 물건이어야만 빅맥 지수랑 비슷하게 지수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매장을 찾을 수 있는 스타벅스가 있을 것이고, 스타벅스의 카페라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잰 라떼 지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아이폰도 전 세계에서 팔리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지수, 그리고 이케아 매장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딜 가든 볼 수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이케아 침대 가격을 비교하는 이케아 지수 같은 것도 나오고 있대요. 하나의 물건을 하나의 가격을 갖는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에서 시작해서 그 법칙을 환율 결정 이론에 적용한 구매력 평가설, 그 구매력 평가설을 이용해서 만든 빅맥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좀 풀어볼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은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완전 경쟁 시장, 즉 자유롭게 경쟁이 가능한, 수출 수입이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이 각국의 구매력을 반영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은 문제의 답이 있네요.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기억나요? 이거 기억력 테스트 같다. 2023년 1월 기준 빅맥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그렇죠. 스위스였죠. 빅맥 지수를 발표하는 곳은? 이것도 기억력 평가 같다. 그치?
맞아, 이코노미스트. 빅맥 지수에 의존해 현실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었는데 딱 맞지 않는 이유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빅맥의 재료와 제조법이 달라서. 2번, 빅맥의 운송비를 고려하지 않아서. 3번, 국가별로 부과되는 세금의 차이가 있어서. 4번,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인건비, 운송비, 세금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빅맥의 재료와 제조법이 다른가요? 이건 똑같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에 사는 A씨는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 한국에서 빅맥 가격은 5,000원이었는데 미국에서는 5달러였다. 근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다. 빅맥 가격은 한국이 미국보다 비싸다. 2번, 구매력 평가선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향후 상승될 것이다. 그러니까 햄버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익이 존재하느냐, 그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팔면 이익이 있을 수 있나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원화는 고평가되어 있다.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은 1,000원으로 결정될 것이다. 4번은 맞는 것 같죠? 네, 근데 1, 2, 3번은 어떤 점에서 틀렸을까요? 이 문제는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 수행평가에 넣었어요. 네, 4번이 정답인 건 아는데 1, 2, 3번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고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수행평가에 넣었어요. 7번도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넣었거든요. 그치. 이거 구매력 평가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일물일갈의 법칙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선생님이 배경을 설명했었거든, 앞에서.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7번도 답을 쓰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게 수행평가에 넣었어요. 선생님이 그냥 문제만 넣었네,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도 같이 제시해주세요. 답을 쓸 때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8번. 빅맥지수 이후 새롭게 등장한 유사지수가 아닌 것은 라떼, 아이폰, 이케아, 그치, 우유는 안 나왔었죠? 네, 1번. 빅맥지수가 뭔지 쬐끔 알 것 같아. 좀 더 찾아볼까요? 빅맥지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저평가되는지 고평가되는지를 이거 판단할 수 있다 그랬는데 관련해서 신문 기사가 있나요? 중앙일보. 올해 4월 달에 나온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목은 이래요. 빅맥지수가 역대 최저인데 원화 가치는 28% 정도 저평가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빅맥지수를 기반으로 원화 가치 저평가 수준이 조사한 이래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한국의 빅맥지수는 4.11달러인데 빅맥의 단품 가격이 5,500원이고 그리고 1달러당 1,338원인 거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5,500원을 달러로 맞춰야 되죠. 1달러당 1,338.9원이니까 이게 몇 달러인지 계산해 보면 약 4. 반올림했다. 4.11달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빅맥지수가 4.11달러로 계산이 된 건데 기준 국가인 미국의 빅맥지수랑 비교해 보면 27.8%가 낮대요.
그래서 27.8% 반올림에서 약 28%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러네. 이를 두고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가치가 달러화보다 27.8% 저평가됐다고 해석했다. 동일한 상품은 어떤 시장에서든 가격이 같아야 된다는 일물일가 법칙에 기초를 한 판단이다.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게 일물일가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뜻이죠. 이 법칙에 따르면 적정 환율은 5,500원이 미국으로 가면 5.69달러가 돼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햄버거 가격이니까 이게 바로 5.69달러의 가치를 가져야 돼서 5.69로 나눠보면 1달러당 966원 .61이 맞는데 실제 환율은 1338.9원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27.8% 저평가됐다는 얘기다. 똑같이 27.8%가 나올까? 한번 계산해 볼까? 1338원 .9원 빼기 적정 환율 966.61 차이를 계산하면 요만큼이죠. 372원 정도 되는데 얘가 현재 환율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 해당하는지 볼까요? 9원 기준으로 해당하는 거 보면 퍼센트로 얘기해서 곱하기 100. 그러네. 대략 27.8%가 나오네요. 선생님은 이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두 번째 계산 방식은 한국의 햄버거 가격과 미국 햄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환율을 계산하고 실제 환율하고 비교해서 몇 퍼센트 저평가됐는지를 지금 판단하는 좀 긴 계산 과정을 거쳤는데 앞에서 얘기한 27.8% 이게 똑같은 수치인데 앞에서는 뭐만 비교했어요? 4.11달러와 빅맥지수인 4.11달러와 미국의 빅맥지수인 5.69달러만 비교해서 27.8%가 나왔거든요. 다시 볼까요? 뭐가 계산이 간단해? 5.69 빼기 4.11 얘는 5.69에 몇 퍼센트냐? 그니까 이게 참 빅맥 지수만 가지고 비교해도 나오는 수치랑 환율을 고려해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수치랑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과연 그런가? 무슨 말이냐면 둘 다 27.8%라는 계산이 됐는데 하나는 환율을 고려해서 계산한 거고 하나는 그냥 빅맥 지수만 가지고 계산된 거잖아요. 이게 원래 되게 항상 똑같게 나오는 거냐 아니면 우연의 일치냐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 방식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냐 약간 여기 분배의 법칙 이용해서 좀 간단히 바꿔보면 1 마이너스라는 점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D의 부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냐가 궁금한 거죠. 근데 같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왜? 4.11이라는 거는 그
비교하려는 나라의 햄버거 가격을 환율로 나눈 거고, 5.69라는 건 어, 966.61이라는 거는 네, 어떻게 나온 개념이었어요? 햄버거 가격을 환율로 나눴을 때 미국에서도 똑같이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되니까 미국 햄버거 가격이 딱 나오도록 해서 계산된 게 966.61원이었던 거잖아요. 이랬다는 걸 기억하면 위의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행평가 3번을 만들게 됐거든요.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빅맥지수만 가지고도 몇 퍼센트 저평가되는지 또는 고평가되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 굳이 그 당시에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왜 환율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 적정 환율하고의 차이를 그 실제 환율하고의 비율로 해가지고 계산했었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코노미스트에서 제시한 빅맥 지수만 가지고도 빅맥 지수만 가지고도 이제 몇 퍼센트 저평가되는지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보려고 3번으로 제시했어요. 빅맥 지수는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이코노미스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나라별로 캐나다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네요. 싱가포르 저평가되고 있네요. 그럼 요즘 1위는 어디일까? 스위tzerland. 스위스네요. 네, 스위스는 41.8% 고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GDP를 반영해서도 지수를 나타내준다 그랬죠? 그 처음 제시된 표는 GDP가 반영되지 않은 건데 GDP를 반영하면 그렇게 고평가된 거는 아니다. 원체 스위스가 잘 사는 나라니까 햄버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스위스. 그러네. 더 이상 스위스가 1위가 아니네요. GDP를 반영하면 네, 스위스가 1위가 아니라 우루과이가 1위네요. 아까 선생님이 잘못된 걸 눌렀나 보다. 미안해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 GDP를 반영하면 41.8% 고평가되고 있지만 GDP를 반영하지 않으면 41.8% 반영하면 더 올라가네. 45.6% 고평가되고 있다. 매우 이제 햄버거 가격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네요. 노르웨이, 덴마크, 이게 어디야? 인도네시아, 사우스 아프리카, 우리나라처럼 저평가되고 있는 나라들 화폐 가치가 인디아, 말레이시아, 이거 알 수가 있죠? 네.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빅맥 지수를 잘 이해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계산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로 과거 한국의 빅맥 지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글이 작성된 당시, 선생님 언제인지 기간을 지웠거든요. 오로지 제시된
여기 당시 햄버거 가격은 4.61달러였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력 평가서에 의해서 계산된 환율은, 적정 환율은 954.45원이다. 근데 실제 환율은 얼마여서 우리나라 돈이 미국에 비해서 10.7%, 달러화에 비해서 10.7% 언더밸류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당시 햄버거 가격은 얼마였길래, 그리고 실제 원달러 환율은 얼마였길래, 그래서 빅맥주스가 얼마였길래 이런 말을 했던 것인지 역추적할 수 있는지, 오늘 설명을 잘 들었으면 역추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그쵸? 약간의 고민과 빅맥주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으면 다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의 그 지금 강의 자료를 통해서 다시 공부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달아주시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계속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왜 한국의 빅맥 지수가 미국의 빅맥 지수보다 낮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스위스처럼 빅맥 지수가 미국보다 높다면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2번 문제 됐고요. 나머지 3, 4, 5번까지 해서 선생님이 업로드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스마트 패드로 풀어도 되고, 인쇄해서 그냥 자기 손글씨로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고, 아무튼 파일 형식으로, 그게 PDF가 됐든 사진 파일이든 파일 형식으로 다시 업로드하는, 구글 클래스에다가 업로드 해주는 것으로 과제를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 목요일날 환율 수업을 듣고 나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늦게 올렸거든요. 과제도 천천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할 수 있게 좀 조정을 할게요.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 각자 다 좀 달랐었죠? 그래서 10월 13일까지 늘려야겠다. 10월 13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목요일날 수업 시간에 만나요. 고생했어요.